마지막 4단계입니다. 마지막 4단계입니다. 자기들에게 보여지는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마지막 4단계. 증명해내겠죠. 이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적으로, 가치적으로 증명을 의미하겠죠. 내가 1차 목표했던, 자기들 1단계에서 목표했던 것을 달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겠죠. 맞지 않겠습니까? 달성하고 나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아이가 있고 만족하지 않는 아이가 있겠죠. 그래서 목표 수정, 목표 조정이라는 것이 이때 한 번 더 발휘가 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목표에 도달하면 만족하는 아이가 있고요. 목표에 도달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안 하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멋있나요? 둘 다 멋있는 아이들이 맞습니다. 왜? 목표했던 것도 일단 달성은 했잖아요. 거기서 멈춰서는 아이가 있고 거기서 멈춰지지 않고 조금 더 점프하려고 하는 아이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족하는 아이 왜 만족할까? 그 과정이 너무나 힘겨웠던 거예요. 왜 힘겨웠을까요? 생각만큼 빠르게 쉽게 도달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겠네. 생각만큼 빠르게 도달하려면, 생각만큼 쉽게 도달하려면 어떠한 것들을 준비했었어야 되나요? 그것이 바로 기초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기초 역량은 4대 또 4가지의 기초 역량을 그 과정을 거쳐요. 제일 먼저 무슨? 독서력. 글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글을 읽어내고 순간 빠르게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독서력이에요. 독해력, 두 번째 독해력입니다. 이해까지 읽고 이해까지 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순간순간 적용하고 순간순간 설명하고 순간순간 토론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 힘이 생겨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독해력입니다. 책을 읽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나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해한다와 이해 못한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독서력, 글밥을 받아들이는 힘이었을까? 아니죠. 세 번째, 기초역량 세 번째, 어휘력이었던 겁니다. 이 어휘력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독해력을 단단하게, 빠르게, 강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무엇이다? 독해력이다. 어휘력이다. 이 어휘력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어떻게 만들어진다? 강력한 독서력과 강력한 독해력이 마련이 되었을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 어휘력이다. 여러분들,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 어휘와 비문학 어휘로 나눠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문학 어휘가 쉽습니까? 비문학 어휘가 쉽습니까? 이 어휘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참 많습니다. 이 어휘력의 다양한 어휘력을 흡수해내는 그 강력한 힘이 기반이 마련됐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과목에 걸쳐서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그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어휘력 기반. 문학 어휘냐, 비문학 어휘냐. 비문학 어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수학, 과학, 역사 이렇게 다양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수학, 과학, 역사 총 9개의 비문학 중에 몇 가지의 장르에 관심이 많고 많은 다양한 다각적인 독서와 독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 능력이 바로 어휘력을 밸런스를 잡아주는 결정적 핵심 지점이었던 겁니다. 문학 장르요. 이것은 기본이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 언어입니다. 비문학 어휘는 팩트 언어죠. 그런데 문학 어휘는 팩트 언어가 아닙니다. 팩트 언어를 기반으로 했지만 저자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상상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사고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 사고력을 발휘를 토대로 해서 작가의 상상력, 스토리 전개에 대해서 우리는 추론하고 유추하고 상상하는 즉 창의력이라는 것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 장르를 읽어내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공부를 잘하려면 비문학 장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수학, 과학, 역사라고 하는 이 9가지 장르의 비문학 언어들을 흡수해냈을 때 각 교과별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과목들은 암기 과목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어렵다라고 했던 그 과목은 암기 과목이었다. 암기는 왜 했을까?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 어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생소하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겁니다.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독해가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읽어낼 수가 없잖아.
이해되셨습니까? 기초 역량 4대 영역 1번 독서력, 2번 독해력, 3번 어휘력. 마지막 네 번째 기초 역량이 무엇이냐면 바로 표현력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토론 능력이자 발표 능력입니다. 발표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요. 토론을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조금 나중에 추후에 이 표현력에 대한 이야기가 강의가 따로 있을 때 좀 더 강력하게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즉 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의 싸움. 또 하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자, 말로 표현과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025학년도 고교 학점제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학점제의 개념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학점제에서 가장 강력하게 두드러지게 달라지고 있는 평가제도가 뭐냐면 말로 표현할 줄 아느냐, 내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할 줄 아느냐,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글로 정리할 수 있느냐, 이것이 대부분 평가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만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글만 잘 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젠 이 말과 글, 논술과 토론, 토론과 논술이라고 하는 토론에서도 발표력까지 포함한 겁니다. 이 토론, 논술, 논술, 토론이라고 하는 이 밸런스 꼭 맞춰놓지 않으면 2025학년도 고교 학점제를 맞이하는 현, 중, 2 이하의 아가들은 아무래도 많은 부분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앞으로의 교육 정책상, 흐름상 쉽지 않은 난관이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힘겨웠던 거예요. 꾸역꾸역 여기까지 끌고 와서 어찌됐든 목표는 달성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멈춰 서 있다, 스탑했다, 여기면 충분하다라고 느낀다면 그때부터는 어른들 중에서 엄마나 아빠의 언어가 잘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는 꼭 멘토의 힘을 좀 빌리세요. 무조건. 멘토는 항상 수시로 언젠가는 한 번씩은 바뀌어줘야 돼요. 지금 이 아이가 목표 달성했을 때까지의 멘토가 있었다면 이 목표 달성 이후에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놓게끔 할 수 있는, 그 목표를 형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새로운 또 멘토가 있다면 참 빠르게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에 도달해도 만족하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 승부욕에 성취욕까지 드디어 흡수가 된 거예요. 승부욕에 성취욕까지. 승부욕 생겼어. 내가 이겨낸 거잖아. 성취욕 만족했잖아. 만족했는데 이보다 더 큰 만족을 느끼고 있는 거야. 이건 무슨 현상? 이것이 바로 영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드디어 영재성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영재성이라는 것은 초등 과정 때, 초등 저학년이든 보통 영재성은 초2, 3, 4 요때 찾아져요. 초2, 3, 4 때 영재성이 찾아진 아가들은 땡큐죠. 그런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접해본 결과로는 한 5% 정도는 영재성이 초2, 3, 4 때 대부분 찾아져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영재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정말 설마 영재성을 갖고 있는 게 맞나? 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영재성이 보여지는 아이들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즉 10명 중에 5명 이상의 엄마들은요, 우리 아이가 영재성이 있는지도 몰라요. 예,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가들, 이 영재성이 보여진 아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표 상향, 적절한 수준의 목표 상향을 협의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는 정말 센 멘토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박지성이라는 축구 선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학생 때까지 명지대 출신일 거야 아마. 명지대 고등학교 그리고 명지대 대학교 축구부를 거쳐서 그때 만났던 첫 번째 멘토 감독님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 이 박지성이라는 친구에게 찾아온 멘토는 누구였을까요? 히딩크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히딩크를 토대로 해서 포텐 터졌죠. 그래서 네덜란드 리그까지 가서 성공하고 또 시행착오 겪고 성공하고 극복하고 그 상태에서 영국 프리미어리그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가서 또 한 번의 점프업을 하죠. 목표 상향을 시키죠. 누구 때문에? 퍼거슨 감독이라고 하는. 그래서 센 멘토들은 그 상황, 목표 달성이 되는 시점마다 한 번씩 꼭 바뀌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둘 다 멘토는 필요한 거예요. 멘토가 엄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멘토가 아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신적인 지주, 이것은 멘토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것은 편안한 상대,
내 심적인 멘탈을 조율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뿐이지